영국의 시인 존 키츠는 술은 행복한 자에게만 달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감정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술 한 잔도 기쁨 속에서는 축복이 되고 슬픔 속에서는 쓰라림이 될 수 있죠. 결국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하루가 달콤함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삶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찾는 행복을 나눠보겠습니다. 여기는 스튜디오 술이고요. 원영균의 웨어하우스 시작합니다. 자, 술자리에서 아는 척하기 좋은 진정한 술꾼이 되기 위한 기초 강화 학습. 술꾼들의 한국사. 오늘은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바로 고려시대의 술문화와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구전에 따르면 면천 두견주는 고려시대 개국공신 복지겸이 아팠을 때 그의 딸 영랑이 면천의 안샘물로 빚어서 올린 술이라고 합니다. 충남 당진시 면천면에는 영랑이 사용하던 안샘과 술을 빚고 심었다는 은행나무 두 그루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술문화는 이전 시대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새로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우리나라 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 바로 탁주, 약주, 그리고 소주입니다. 이 시기의 술의 기본 형태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죠. 특히 탁주와 약주는 누룩을 사용해 만든 전통적인 양조주였고, 소주는 새롭게 도입된 중류주였습니다. 고려 왕실에서는 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궁중에서는 양온서라는 특별한 부서가 있어서 왕이 마시는 술을 담당했죠. 이곳에서 빚은 술을 양온이라고 불렀는데 주로 청주와 법주 두 종류였습니다. 왕실에서 빚은 술은 매우 귀중하게 여겨져서 질 좋은 항아리에 넣고 명주로 봉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 고려 왕실에서 얼마나 술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죠. 또한 향음주례를 통해 국가에서도 술에 대한 예법에 관심을 두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종 2년에는 개경의 번화가에 6개의 주점을 두었는데 이 주점들은 역원이나 다점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대민 정책과 정보 수집의 필요성 때문에 국가에서 관장하는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역시 민심은 술집에 있죠. 고려시대에는 특별한 술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 충렬왕 11년 원황제가 왕에게 포도주를 하사하였다라는 글이 나옵니다. 포도주가 원나라에서 제조된 것인지 실크로드를 타고 온 유럽의 포도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후에도 황제가 포도주를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다른 특별한 술로는 도소주가 있습니다. 이 술은 정월 초하룻밤에 마시는 술로 약재를 청주에 넣어 두어 번 끓인 것이죠. 이외에도 계피가 들어간 송나라의 개향어주나 몽골에서 들어온 양의 젖으로 만든 양주와 말의 젖으로 만든 마유주 등 다양한 술들이 고려시대에 소개되었습니다. 고려시대 후기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소주의 도입이었습니다. 소주는 원나라 시대에 아라비아와 원, 만주를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소주가 처음 들어온 시기는 대체로 고려 충렬왕 3년으로 보고 있고 본격적으로 마시기 시작한 것은 충수광에서 충해왕 사이로 추정됩니다. 소주는 아락일주 또는 아락주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아라비아어로 아라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를 지배하게 된 몽골은 일본 침략을 위한 병력 일부와 군선, 군량 등을 고려에서 제공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전초기지를 제주도에, 병참기지를 안동과 개성에 둔 몽골군은 소주를 술병에 넣어 옆구리에 차고 다니며 마셨다고 합니다. 이 고장에서는 소주를 만들어 몽골군에게 보급하면서 그 전통으로 개성과 안동이 소주의 명산지가 되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고려시대의 술문화는 예술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도자기 제작 기술과 어우러져 다양한 술병과 술잔이 탄생했죠. 고려시대에는 주로 청자를 사용했는데 이 아름다운 청자에 술을 담아 마시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정말 운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고려 후기에 이르면 문인들의 시문이나 소설 속에서도 술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술의 긍정적인 면을 표현한 이규보의 국선생전이나 술의 부정적인 면을 표현한 임충의 국순전처럼 술을 의인화한 소설도 등장합니다. 또한 이규보는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시문집에서 젊을 때는 백주를 즐겨 마셨으나 벼슬길에 오르고는 청주를 마시게 되었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백주가 오늘날의 탁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려가요 쌍화점에서는 술 파는 집에 술 사러 갔더니 그 집 주인이 내 손목을 잡더라 라는 구절이 있어 당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으며 한림별곡에서는 황금주, 백자주, 송주, 주겹주, 이화주, 오가피주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술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려 후기에는 술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해져 여러 차례 금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가 있을 때나 국왕의 상사와 관련해서 또는 사치를 금지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금주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점은 이런 금주령이 내려져도 모든 술이 항상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제한적으로 관대하게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려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사랑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고려시대의 술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주, 탁주, 소주 등 다양한 술들, 왕실의 술 문화, 소주의 도입과 그 영향, 술과 예술의 만남, 그리고 술로 인한 사회 문제까지 고려시대의 술 문화는 정말 다채롭고 풍부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즐기는 전통주의 뿌리가 바로 이 고려시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 잔의 술에 천년의 역사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전통주를 마실 기회가 있다면 잠시 고려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술잔에 담긴 역사의 향기를 음미하며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문화를 느껴보는 거죠. 오늘 술꾼들의 한국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양주 문화를 활짝 피웠던 조선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 잔 따르라. 술길을 따라 떠나보는, 아니 떠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우리 술 우리 동네 이야기, 나의 발효마을 여행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땅끝마을 전라남도 해남군과 그곳의 보물 해창주조, 해창막걸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다의 창고, 해창이라는 뜻이죠. 해창 주조장은 1927년 일본인 시바다 히코헤이가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해창리에 설립한 미곡 창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시바다는 일본 군마현 출신으로 해남에 정착하면서 술을 빚기 위한 주조장을 세웠습니다. 건물은 일본식 목조 건축으로 지어졌으며 정원도 함께 조성되어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시바다의 운영과장이었던 장남문이 주조장을 인수하며
제2대 사장이 되었고 1961년에는 강진 출신 황의권이 제3대 사장으로 취임하며 양조장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2008년에는 오병인 박리아 부부가 주조장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창주조장은 2014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지정되며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전통주 제조와 함께 근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정원의 아름다움과 전통 막걸리 생산으로 유명합니다. 저도 이번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 해창주조장의 정원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창주조장의 정원은 주조장의 핵심 매력 중 하나로 약 800평의 규모의 아름다운 공간을 자랑합니다. 이곳에서 600년 넘은 배롱나무를 비롯해서 목련, 동백나무 등 사계절을 장식하는 40여 종의 수목들이 빽빽하게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정원은 계절마다 다양한 꽃과 나무들로 색다른 풍경을 선사합니다. 2월에는 수선화와 천리향이 피어나고 봄에는 목련과 영산홍이 만개합니다. 여름에는 배롱나무와 마로니에가 꽃을 피우며 가을에는 상사화와 단풍나무가 붉게 물듭니다. 정원 중앙에는 뒷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연못을 이루고 있으며 우물에서는 맑은 물이 솟아납니다. 이끼로 덮인 마당과 자연스럽게 조성된 작은 산들까지 마치 작은 우주를 담아내는 듯한 독특한 풍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정원은 일본식 정원의 전통을 이어받아 꾸며졌으며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현대적 감각으로 재정비되었습니다. 그럼 해창주조의 판매 라인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창주조에서 먼저 선보인 제품은 6도, 9도, 12도짜리 제품이었습니다. 이후 18도와 15도, 해창 아폴로라는 도자기 병에 금박을 씌운 한정판 고가 제품도 있었고요. 또 홈플러스에서 단독 출시한 10도짜리 제품도 있었습니다. 6도 제품의 경우 해남 내에 하나로마트나 식당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9도, 12도, 15도, 18도 같은 경우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15도와 18도 같은 경우 항시 출시를 하고 있지 않으니 주조장이나 판매처에 꼭 문의하셔야 합니다. 해창 막걸리는 왜 이렇게 비쌀까요? 라는 질문들을 소비자들이 많이 합니다. 물론 가격이야 판매자가 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가격의 이유를 찾는다면 해남에서 나는 최고급 쌀과 국산 누룩을 사용한다는 점, 화학 첨가물 없이 그 재료만을 사용해 단맛을 극대화하다 보니 재료의 사용이 많아지겠죠. 기본적으로 해창 막걸리는 삼양주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18도 제품은 한 번에 덧술을 더해 사양주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 저온 발효 및 숙성에서 오는 시간과 가수량, 즉 양조 시 사용되는 물량이 적다면 그만큼 또 최종 생산량도 적어지겠죠. 이런 몇 가지를 생각한다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일반적인 막걸리 용량이 500ml지만 해창 막걸리는 900ml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제가 해창주조의 증류주가 나올 때가 됐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던 시점에 무려 82도 초고도주인 해창 대장경이라는 한정판 증류식 소주를 출시했습니다. 750ml 한 병의 가격이 무려 2,05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네요.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에서 단독으로 판매되는 세트, 24K 순금 50돈으로 제작된 금장과 함께 제공되며 이 세트의 총 가격은 무려 5,050만원에 달합니다. 이모, 여기 소주 한 병이요.
이런 해창주조를 보유한 전라남도 해남군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먼저 해남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땅끝마을입니다.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땅끝 전망대와 모노레일을 이용해 아름다운 다도해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출과 일몰이 정말 장관이니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두륜산입니다. 해발 703m의 이 산에는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어 8분 만에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전경이 정말 압권이네요. 그리고 역사 애호가들을 위해 대흥사도 추천드립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사찰은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해남은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 덕분에 맛있는 농산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땅끝 햇살이라는 브랜드의 쌀과 황토에서 자란 해남 고구마는 정말 일품이죠. 또한 해남은 갯벌이 풍부해 해산물도 정말 맛있답니다. 특히 전복과 김이 유명하니 꼭 맛보시길 바라고 많이 사오시길 바랍니다. 숨은 맛집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음식점이 숨기야 하겠습니다만은 해남군이 지역의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들을 해남 맛집을 선정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진미식당과 서성식당, 성내식당 등 3개소가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는 해남읍의 도화지, 북평면의 대동명품 한우, 삼산면의 돌고래 식당, 황산면의 궁전회관, 송지면의 대선정 가든, 현산면의 땅끝 정인숙 칼국수까지 6개소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도화지 식당은 해남식 보리굴비와 계절 한정식을 선보이는 음식점입니다. 대동 명품 한우는 해남 특산물인 황치를 이용한 갈비탕과 숙성 돼지갈비를 메뉴로 하고 있으며, 돌고래 식당은 해남 대표 먹거리인 닭 코스 요리와 생갈비를 숯불에 구워내는 요리법으로 유명합니다. 궁전회관에서는 안하고 주물럭과 장어탕 등을 선보이며, 대선정 가든에서는 하모 샤브샤브와 닭코스 요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해남군의 매력적인 명소들과 맛있는 특산물 그리고 숨은 맛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남은 정말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성한 곳이죠. 저는 꽃피는 봄이 오면 땅끝마을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꼭 해남을 방문해 보시고요. 땅끝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여행, 저의 또 다른 새해 계획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흥미진진한 여행지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어떤 술을 따라 떠나볼까요? 술을 따르라. 술꾼들이 주목하는 소식을 모아 브리핑해드리는 지금 우리 술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구입하고 싶은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일단 진맥 소주로 유명한 맹계마을의 밀과 논일다에서 진맥 F를 출시했습니다. 술 도고가 있는 안동시 도산면에 2021년도 사과로만 만든 사과 중류주입니다. 역시 그 오크통에 또 숙성을 해서 오크통 중류주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역시 사과 증류주인데요. 이번에도 다농바이오에서 능화 오크를 또 출시를 하였습니다. 역시 증류소가 있는 2021년 충주 사과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프랑스산 뉴 오크 캐스크에서 3년간 숙성시킨 제품입니다. 위 두 제품 모두 2021년 사과를 사용했는데 이후에 사과 원물이 가격이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과 증류주는 더욱 귀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많은 병충해와 그리고 온난화 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오랜만에 소식을 전해온 김창수 위스키입니다. 3년 5개월 동안 쿼터 캐스크에서 숙성을 했다고 하고요. 아주 약간의 피트를 은은하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게 특이한 점은 맛과 제품보다는 120병 한정 판매인데 이게 오직 이마트 트레이더스 마곡점에서만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증류소를 막 시작했을 때 그 보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김창수 씨 그 인스타그램을 꼭 들려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이제 슬슬 박람회 갈 준비를 하셔야겠죠. 이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 비올에서 대한민국 맥주 박람회와 드링크 서울 행사가 함께 있을 예정인데 1차 얼리버드 티켓을 오픈했다는 소식입니다. 최대 66%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따뜻한 4월의 계획을 미리 세워주시면 좋겠네요. 이 예매 기간은 2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라고 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웨어하우스 인스타그램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식들은 다 저희 그 웨어하우스 인스타그램에도 올라와 있고요.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부호밖에 안 돼. 일도 산도 인간관계도 하다못해 숙취도 버텨내려면 결국 필요한 건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곤함에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결국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튼튼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체력과 마음을 단련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힘내세요. 우린 아직 미생이고 완생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스튜디오 술의 웨어하우스였고요. 저는 원영균이었습니다. 사랑하세요.